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87페이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세요. 이제 8장. 건축 협정. 자, 건축 협정이 5년 전에 신설된 조문인데 여기서 5년 동안 3번 기출입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 물어봤고요. 자, 건축 협정은 주민들이 협정을 이렇게 건축하자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건축 약속을 맺어갖고 약속한 대로 건물 건축함으로써 저는 맹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의 이제 특례를 또 인센티브를 줘서 좀 자율적으로 건물의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협정 체결 한 페이지 넘겨오시면은 자, 1번에 건축협정의 체결, 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 옆에 지상권자,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등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딱 그 3명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자, 여자들을 소유자 등이라고 하고요. 이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입니다. 전원 또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건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이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우리 이렇게 건축하자.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전원의 합의다. 그게 27회 때도 정답. 그리고 작년에도 기출. 그래서 최초로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입니다. 그럼 박스에 보시면은 체결 대상 지역 1번에 쭉 옆으로 와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또 2번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소위 달동네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달동네 이거 제일 못 사는 동네 이거 할 때 주거환경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하에서 다 대상이 됩니다. 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다 대상이 되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이렇게 바꿔주면 또 틀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 3번은 끝에 보면 존치 지역도 있고요. 4번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도 있고 자, 이런 데서 소유자가 이렇게 건축하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협정 맺었다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협정을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역시 행정처한테 가서 인가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여자들을 바로의 건축협정 인가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해서 그 사람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의미는 여기서 한마디로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한테 건축협정 인가를 받도록 하죠. 자, 바로 2번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협정 체결자는 이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건축협정 인가권자, 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이때 인가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는 항상 다 거쳐갖고 인가를 내주도록 하죠. 근데 동그라미 2번 그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 그 시군구에 걸칠 때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갖고 협정을 체결해요. 이때는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 동그라미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한테 인가 신청할 수 있다. 딱 끊고요. 그러면 시군구에 걸쳐갖고 협정 체결한다. 이때는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과반.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걸치면은 다 과반으로 하죠. 저번 주에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다. 역시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의 규정을 전부에 적용합니다. 협정 체결할 때도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고요.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의 변경.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변경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받아야 되고요. 또 바로 4번의 폐지. 협정 체결자가 건축협정 폐지할 때도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의 동의 받고 그 인가권자한테 인가 또는 인가 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체결하든 변경을 하든 폐지하든 다 똑같이 인가부터 받습니다. 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달라요. 협정을 최초로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그런데 폐지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전원의 합의냐 과반수의 동의냐 그거 갖고 맨날 장난쳐갖고 물어보니까 최초로 체결할 때 전원의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그 다음 다만 단서 계속 보면 다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했을 때 이 건축협정 인가받는 대로 건물 건축하면 통합적용, 완화적용 이런 인센티브를 줘요. 특혜를 받아갖고 착공신고했다. 이때는 그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 동안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건축협정 인가받아갖고 특혜만 받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바로 폐지하고 만드니까 이런 건축협정의 특례를 받았을 때는 20년간은 폐지 못하게 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바로 5번으로 하셔갖고 자,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이나 구역, 이 협정구역에서 건물을 건축, 대선, 리모델링 하려는 소유자는 그 인가받은 건축협정에 따라야 된다. 즉 건축협정 인가받은 대로 건물을 건축하고요. 그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협정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 그러면 건축협정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한마디로 샀다 의죠.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도 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새로 토지나 건물 산 사람도 건축협정의 효과를 받는다. 그 얘기고요. 자, 요게 작년에 정답 질문이 되죠. 그다음에 건축협정 인가받은 대로 건물 건축할 때는 각종의 이제 특혜를 줍니다. 특례를 인정하고요. 대표적인 게 그 가로 6번 통합 적용한다 그래요. 통합 적용. 건축협정 인가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 연접하는 인접한 대지는 다음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통합 적용이라는 것은 협정구역의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그냥 하나만 적용한다. 통합 적용한다는 게 하나만 적용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1번에 대지의 조경, 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의무, 그리고 지하층의 설치, 밑에 보면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이런 규정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줍니다. 예를 들어 갖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에 접해갖고 1번 대지, 2번 대지 이렇게 있어요. 그 2번 대지는 도로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건물 건축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번 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다. 이런 땅을 맹지.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번 대지하고 2번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갖고 건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협정을 체결하면은 협정 체결한 구역을 전체를 그냥 하나의 대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번 대지도 맹지지만 다 도로에 접한 걸로 봐서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개별 건물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 같은 것도 설치할 수가 있죠. 뭐 지하층도 공동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그거를 28회 때 딱 물어봤는데 그 밑에 그 계단의 설치 그거는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그게 정답. 그럼 계단은 통합해서 하나만 설치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계단은 건물마다 각각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단의 설치 이거는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2번의 결합 건축. 결합 건축은 일단 의부터 그 용어가 올해 또 신설된 규정이죠. 그래서 결합 건축이란 용적률 동그라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지에 통합 적용해서 건물 건축하는 것을 결합 건축한다고 그래요. 건폐율을 통합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물 건축하는 것을 결합 건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밑에 있죠.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했을 때는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 건축할 수 있다. 결합해서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 박스에 보면 1번. 국토법에 따른 상업지역 있죠. 자, 이거는 또 상업지역만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상업지역. 그다음 2번은 뭐 역세권 개발구역이고요. 3번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돼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이 항상 핵심이니까 그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 같은 데서 결합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보면 자 1번 대지하고 2번 대지 뭐 예를 들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저 중심 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용적률 1,500% 주죠. 1번 대지 용적률 1,500%, 2번 대지 1,500% 각각의 대지의 용적률 적용해갖고 건물 짓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1번 대지하고 2번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주가 서로 합의했다. 그러면 1번 대지, 2번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결합 건축할 수가 있고요. 통합한다는 게 1,500, 1,500 합쳐갖고 3,000%이 범위에서 용적률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 대지는 용적률 1000% 그리고 나머지 500%는
2번 대지 소유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대지는 용적률 2000% 써갖고 이렇게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결합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결합건축은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결합건축도 인정을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가로 2번 결합건축의 관리에서 형끝 동그라미 1번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 동그라미 30년으로 한다. 딱 끊고요. 자, 그래서 결합건축했을 때는 최소 30년간을 유지합니다. 요거하고 좀 전에 건축협정의 특례를 받았다. 그때는 20년간은 폐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협정은 20년, 결합건축은 30년. 또 기간이 또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폐지해서 결합건축 협정서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전원 또 하나는 전원이 동의. 그리고 허가권자에게 신고 또 하나는 신고한다. 그럼 결합건축을 폐지할 때는 전원의 동의 그리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좀 전에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하고 인가받습니다. 인가. 그래서 조금씩 다 달라버리니까 하여튼 이 결합건축하고 건축협정 이 파트에서 요새 잘 물어보고 있어요. 좀 신경 써갖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합니다. 9장에서 보칙과 벌칙. 자, 이제 건축법에서 보충 규정 다 왔고요. 자, 먼저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허가권자 취하는 조치입니다. 자, 1번에 허가권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자,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 거기서 허가는 건축허가, 승인은 사용 승인. 건축원 내준 거, 사용 승인 내준 거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2년 내 착수 안 했을 때 2년 내 착수 안 하면 필수적으로 취소. 근데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관리 뭐 등등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물의 해체는 철거입니다. 해체 같은 끝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시정명령한다라고 하고요. 시정명령 내릴 수가 있죠. 그 허가받은 대로 건물 안 짓고 있으면 공사 중지해라 명령. 아예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으면 해체해라 명령. 이런 시정명령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번에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물 또는 시정명령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뭐 등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위반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 허가 이런 거 신청하면 허가 못 내주게 요청해서 관호 사업을 제한한다고 그래요. 이런 각종 허가받아 갖고 할 수 있는 영업 등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허가 취소할 수 있고 사용 승인 취소할 수 있고 또 시정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영업 허가 등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다가 그거 하나 써두시면 CF 해갖고 벌금형의 부과 X 해갖고 허가권자의 조치가 아닌 게 대표적으로 벌금형의 부과 이런 형벌을 부과하는 거 무허가로 건물 건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처벌하는데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판사가 부과합니다. 판사. 그래서 판사가 재판해갖고 부과하는 거지 일개 허가권자가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벌금형의 부과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 정답이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이행 강제